자, 이제 마지막 시간 3부입니다. 이번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대표님들 경영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장 박스가 되겠죠, 그죠? 이 포장 디자인. 실은 이 포장 박스는 이 호감도도 높이고 소비자들이 보면서 구매 욕구도 느끼지만 사실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하나의 홍보 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 박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농가의 얼굴이면서 웬만한 중간 관리 그 직원 한 분보다 포장 박스 디자인 잘 된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직원 한 명에 뭐 1년에 그 연봉이 뭐 꽤 되잖아요. 몇 천만 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1년에. 이건 전국을 다니면서 농가의 그런 홍보사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포장 박스라든지 스티커 브랜딩의 그 개발을 농가에 도입해서 사용할 경우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은 이 브랜드가 하루에도 수십 개가 만들어지고 수십 개가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그 농장에서 그 정체성을 담지 않고 우리 대표님들한테 하나의 그런 그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소멸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관리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농가의 그 생과 사를 달리고 농가의 진솔함을 담아서 매출 극대화, 농촌의 분홍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그런 브랜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포장 디자인의 목적 이렇게 했죠. 포장 디자인의 도입의 키워드. 우리가 그 농촌 기업하고 이 대기업은 다릅니다. 농가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담은 거라 숨쉬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대기업은 이게 스토리가 없어요. 이 생산자가 표시가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뭐 10,000kg, 칠레산 뭐 포도가 막 이렇게 한 12,000kg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오잖아요. 근데 그 농가가 모릅니다. 그 나라 거로만 수입처만 생기고 또 국내산 농산물이나 이런 걸 또 대기업에서 이렇게 수매를 해도 그런 그 생산자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기업에서 있는데 기업이 힘이 강하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 생산자의 표시가 안 되는 농산물을 먹는 이런 대기업들의 그 제품은 스토리가 없다. 근데 우리 농가의 개별 농가의 그런 생산자의 이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직접 내가 구매한 농장 경영주 판매자하고 통화도 될 수 있는 이런 그 현장감 있는 우리 개별 농가의 그런 그 제품은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장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개발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들과 유사하게 디자인을 잡는다든지 이래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농가만의 독창성 없으면 안 된다. 컨셉 방향은 이제 디자인의 단순화, 원론화를 추구하는 광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은. 근데 우리 농가는 고유한 이미지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홍보에 투자한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보시면은 대기업들은 다 브랜딩으로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스도 단순합니다. 너 빨리 단순하면 읽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로 딱 갑니다. 어디 그럼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그렇지만 우리 농가는 개별 브랜드는 모릅니다. 산골농장 식품하면 기억 잘 없어요. 우리는 홍보를 하지 못하고 광고를 많이 못하는 편이잖아요, 개별 농가들은. 그래서 개별 농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의 도입에 이제 소극적인 성향의 마인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농촌에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브랜딩에 도전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고객의 인지도는 대기업들은 소비자의 대다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자가 다 알지 못한다. 산골 농장 식품 소비자들이 모릅니다. 근데 대기업에 무슨 뭐 식품 있잖아요, 기업 이름만 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객 인지도가 높고 낮은 차이가 상당하다. 그 다음에 디자인 방향은 대기업들은 이렇게 디지털 이런 개념으로 동원해서 인쇄가 깨끗합니다. 종이도 고급 종이로 쓰고요. 아주 뭐 20억 30억짜리 기계다 돌려서 한 번에 쭈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 농가나 우리 농촌 기업들은 그게 어느 정도 수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쇄 상태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성이 담긴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을 해서 스토리를 담아서 우리는 대기업들의 그 인쇄가 잘 나오고 깨끗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고급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떨어지지만 우리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층은 대기업은 전 국민을 이제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산층 이상 부유 고객층, 화이트 칼라층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매로 좀 일부는 출하하더라도 일부는 직거래를 통한 그런 그 매출 확대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꾀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 이런 농가의 독특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격 정책은 대중적이고요.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중적으로 가격을 일부 부유 고객층과 하이트 칼라층을 타겟으로 한 가격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기업 브랜드보다 우리께 고급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고급화로 가고 우리는 고급화로 못 가는 경향 같잖아요. 그죠? 그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실은.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특징은 대기업들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강하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가는 생산자의 마음을 담은 스토리를 도입해야 되고 차별화 고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자, 핵심 마케팅 전략. 대기업들은 그 일반적인 대중적인 가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소농 추구, 고급화, 명품화 전략이 요구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다, 이런 것을 우리는 내세울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국내산 원료로 이제 상품 가공했기 때문에 품질 또한 우리 개별 농가, 농촌기업계 월등히 좋습니다. 예. 농가에 맞는 포장 디자인의 제작 요소, 이것은 아까 브랜딩과 브랜드 개발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장 디자인은 농가의 큰 자산이자 에너지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열정의 농부님, 세 분께서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것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 마지막 시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이 제가 상주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세 분 대표님이 연세도 가장 많으셔요. 빠르신데 같은 동네 사시니까, 원래 상주가 그 샤인머스켓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대표님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연세도 많으시고 도매출하로 다 팔아요. 이 중에서는 뭐 현대백화점, 풀무원, 총각내 뭐 유명한 브랜드에 다 파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그럼 한 분은 대통령상도 타시고 하여튼 상주에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도매로 파는 게 문제죠. 도매로 다 출하해. 풀무원에도 납품하고 다. 그래서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그래요. 하루는 우리 강 소장, 우리 세 군데 집 오라는 거요. 하루 농가 방문해가지고 스토리 잡아달래. 내가 돈 줄 테니까. 실은 제가 한 농가당 하루에 가야 되는데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세 분 하루에 3명 해주고 저렴하게 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제가 10번인가 강의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안 가는 주일날 날짜를 택해서 3분을 돌았어요. 그 동네니까 같이. 한 분 지금 맨 왼쪽이 강팔룡 대표님이에요. 연세가 제일 많으셔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노병근 대표님, 그 다음에 저쪽이 곽수영 대표님인데, 노병근 대표님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뭐 세 분 다 브랜드를 자기 걸 만들어서 참 효과를 봤는데, 노병근 대표님이 2018년 진주 국제식품박람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제 걸 만들어준 박스를 가지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아주 큰 상을 탔어요. 그러면 저 대표님이 어떤 브랜드냐? 농가 오라고 하더라고. 갔죠. 갔더니 대표님 막 질문을 하고 이제 막 상담을 하는데, 자기 노래 그때는 통일배 심었잖아요. 한 25년 전, 30년에. 통일배를 잔뜩 심는데 자기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관에서 다 통일배 심어가지고 수출이 높여야 되는데 너 왜 거기다 포도를 심었냐 하면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자기가 볼 때는 포도 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 심었대요. 그냥 아버지한테 뭐 엄청 혼났지 뭐. 그랬는데 그게 가을에 이제 포도 심으면서 관에서 와서 막 트러블도 많았대요. 포도 심으면 어떡하냐고, 통일표 다 심게 돼 있는데 포도 심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막 싸우다가 그냥 포도 할 수 없이 심었대. 그냥 안 캐내 뿌렸대야. 그래가지고 그 가을에 포도를 수확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통일표 심은 거보다 5배 소출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새마을 월간지에 막 나오고 관에서 오히려 막 좋아가지고요,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 딱 아버지가 그러더래. 그 다음에 딱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요. 야 하려면 더 해. 그러더래요. 너 포도 심으려면 더 심으라. 이거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통일벼 5배를 소출을 올렸으니까 작년에. 올해 포도 더 심으라는 거지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야야 하려면 더해. 이거 브랜드 어때요? 아버지가 용기도 주시고 대표님 그렇게 혼내키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용기 주고 우리 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때요? 좋다는 거야. 그럼 농장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농장도 없대야 농장명이. 그래서 대표님 집 어디에요? 그랬더니 여기랴. 산 밑에래. 여기 산 밑에 바로 우리 집이래. 저게 강팔룡 대표님 바로 뒷집이요. 그래요? 그럼 대표님 농장명은 중요하지 않아. 코카콜라가 브랜드고 범양식품 주식회사가 회사명이잖아요. CI가 코퍼레이티브 아이덴티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농장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범양식품 주식회사 모르지 뭐 사람들 코카콜라는 다 알아도.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산 밑에 있어요? 그럼 산 밑에 농원하셔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농원해서 야야할라무드에서 포도박스에다가 딱 시간 다 봤어요. 그때 다 그 몇 주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포도도 이렇게 그려주고 내가 크라프트지에다가 인쇄를 한다는 거에다 좀 이제 세련되신 거지. 세 분 다 크라프트지에다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인쇄도 잘못 나온 것 같고 뭐 이렇게 검정색하고 뭐 녹색으로 이렇게 뿌옇했어요. 순박하기도 하고 야야 하려면 더해서 포도 넣고 자기 얼굴까지 넣고. 그래서 박스를 딱 만들어서 2018년 상주의 농협학문대하고 자기과학에서 진주 국제식품박람회에 딱 출품을 했네. 상주포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합니다. 샤인머스켓 우리나라에서 산지입니다. 가평에 잣이 유명하고 공주에 밤이 유명하듯이 상주에는 그 샤인머스켓이 최고예요. 뭐 감도 유명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날 엑스포 딱 진주 엑스포에 딱 나갔는데 그날 첫날 그 농협에서 간 건 몇 개 안 팔렸대야. 몇 개 안 팔렸대요. 내가 볼 때는 10개도 안 팔렸다 봐. 몇 개 안 팔리고 다 내 것만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딱 돼가지고 주최 측에서 내일부터는 농협 오지 말고요. 우리 야야 하려면 돼. 입박스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기간 동안 대박 난 거죠. 대박 나니까 거기서 뭐 최우수 브랜드 돼가지고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탔으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딱 고향에 끝나고 오니까 동네 친구나 선배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했어. 야, 나 500개만 줘. 야, 나 1000개만 줘. 야, 병근아, 나 1000개만 줘. 얼마씩이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야야 하려면 박스 거기 인쇄 다 한 거에다가 딴 농가에서 만약 크레임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다 이쪽으로 전화만 오게? 뭐 크레임 걸릴 이유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우리 8명이 공동 브랜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박스는 자기만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강 소장님 한번 올라갈게요 그러더라고. 올라오셔요 그러면서 딱 갖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장관상 타고 히트 쳤어. 그러니까 우리 공동 브랜드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공동 브랜드 만들었잖아요. 그 세대는 다 나라를 위한 세대고 배려를 하는 우리 형님 세대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대한민국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만들어 좋다는 거예요. 8분이. 이제 8분이 막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인쇄해서 많이 했어요. 인쇄. 제가 한국 농업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거기 촬영했더라고. 한국 농업방송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은 거짓말 못 시켜. 성공하려면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다 했더니 막 그대로 다 뒤져가지고 PD 3명이 작가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붙었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촬영을 다 해가지고 왔네. 상주.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파일 강연한 거 받아보고 그때 알았는데 너 하나의 대한민국 박스가 딱 차로 한 트럭 오더라고. 오는데 그날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에 직접 납품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저는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히트 친 거지 뭐. 너 하나의 대한민국, 너 하나의 대한포도. 이 대표님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치고 나한테 혼내켰지만도 그 가을에 수확이 통일배보다 5배가 높아서 관에서 월간지 3마리씩 월간지에도 막 기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히트가 치니까 아버지도 좋아가지고 야야 하려면 더해. 그 야야 하려면 더해요. 우리가 브랜딩을 잡을 때 우리 대표님들 2자에서 4자가 좋다고 많이 하죠. 그거 대기업 하는 애들 얘기예요. 스토리도 없고 단어가 짧아야 빨리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자에서 4자가 브랜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기업들 얘기고 우리 농촌은 좀 더 길어도 괜찮아. 나한테 힘이 되는 브랜드고 나한테 열정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느낄 수 있는 브랜드라면은 그거잖아요. 대표님들이 열정을 불사르고 인내하고 힘들어야 좋은 상품이 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좋아요? 소비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단어만 짧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적합한 것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그것도 그 대표님은 얼마나 좋아했다고 해서 길잖아요. 어머니가 농부하래 몇 자예요. 야야놈 더해도 길죠. 길은데 대박 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크라프트지에다가 녹색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인쇄도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좀 소박하기도 하고 그냥 밋밋하잖아요. 원색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색이 무채색이요. 무채색이 얼마나 좋으면 자산 10조 벌은 강상규 소장의 마음의 멘토 조르지 아르마니 선생님의 그게 뭡니까? 무채색의 마술사잖아요. 그분의 인터넷에 무채색의 마술사 치면 아르마니가 딱 뜹니다. 검정색 그러니까 무채색과 이 내추럴 컬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도 잘못 나온 것 같고 소박하고 편안하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막 진주 엑스포에 진주 식품박람회에 누가 와요? 도시 사람들이 오잖아요. 농촌 우리 농민들도 오시지만 농촌에 사는 우리 국민도 오시지만 대부분 그 진주시에 사니까 막 시민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그분들이 맨날 원색만 보다가 내추럴 컬러로 이게 소박하고 인쇄도 잘못 나온 것 같고 편안하고 칭칭하니까 막 그거 산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이 상품을 팔 때 누구한테 팔아요? 아 물론 옆집에다도 팔고 옆집에 다 농사 안 짓는 분도 있으니까 살 거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어차피 비싸게도 못 팔어. 이웃집에 그냥 거기는 조금 파는 거로 하고 도시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 사람들의 마인드, 바램, 니즈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분들은 원색이 들어가면 안 돼. 원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이나 유명한 재벌 회장님들도 휴가 때 다 농촌으로 가는 게 내추럴 컬러 보러 가는 거예요. 건강을 다시 힐링시키고 회생시키려고 재충전하려고. 원색 보면서 질병이 생겨요. 도시에 원색. 원색 보지 말고 농촌에 산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해야 돼.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딱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리면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가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애리조나주의 선 빌리지. 여기는요 미국에서 억만장자만 들어가 살 수 있는 동네예요. 나이가 50이 넘어야 돼 최소한. 거기 가면은 선 빌리지 가면 차가 시속 20km 이상 못 달려. 애기 우는 소리도 없어.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사진 봤는데 막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계 재벌들이 왜 거기 가서 사느냐. 가봤는데 문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면 막 죽을 때까지 막 몇백 년 살 것 같고 막 최고 행복한 데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멀쩡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서 막 생각지도 않은 게 막 오면서 다시 자기가 살던 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뒤로 다시 나온대요. 하나씩 둘씩. 그 재벌들이 억만장자만 들어가는 그 애리조나주의 썬빌리지라니까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가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자연 환경도 기가 막히고 차도 20km 이상 못 달리고 애기도 없어.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고민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적당한 고민, 적당한 스트레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시끌벅적한 지금 사는 데가 천국이구나. 이걸 느끼고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이나 저나 이 농촌이 좋고 농촌에서 막 여기 차도 막 50km도 달리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가장 좋은 데가 농촌이에요. 농촌. 그 천국에 사는 애리조나주의 선빌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여기서 살면서 불평불만도 있지만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담으로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님도 세 분도 그렇게 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노병근 대표님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나중에 또 그 박스를 가지고 와서 영어로도 써달랴. 수출도 한다고. 아주 상주의 샤인머스켓은 수출도 하지만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먹어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노병근 대표님 세 분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거래를 해서 조금 재미 좀 보여갔다는 거예요. 아우 걱정 없어요. 세 분은 다 도매로 출하고 포도 농사도 많이 지고 걱정 없는데 그냥 좀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강사가 와서 자기 브랜드로 해서 자기 얼굴 팔으라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 다 사진 그려가지고 지금은 자기 얼굴 옛날에는 돈 많이 줬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한 15,000원 주면 자기 얼굴 흑백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사람이 있어. 15,000원 주고요. 온라인으로 받아요. 사진 하나 보내주고 자기 얼굴 넣어요. 계룡산 알밤도요. 20년 전부터 제가 자기 얼굴 넣으라고 했어요. 자기 얼굴 넣으면 한국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거든. 자기 얼굴 넣는 게 좋습니다. 조그만하게 지금이라도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의 그 스토리를 만드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대표님들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스토리를 담은 포장 디자인, 고유한 이미지는 소비자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렇죠, 마음을 빼앗죠. 그죠? 어디서 보지 못한 것 같으면은요, 보지 못한 거면서도 신미성과 조형성과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한참 끕니다. 자,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야외 한라문더의 포도죠. 그죠? 이겁니다. 이게 진주 엑스포에서 진주 식품박람회에서 대박 났다는 거. 이렇게 보면요, 인쇄도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칙칙해요. 세라믹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원색이 안 들어갔고 친근감 있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분명히 농협에서 간 건 제가 볼 때는 알록달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청색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눈에 탁 띄게 하려고. 우리의 농촌의 농산물은 원색으로 하면 안 되고 농촌에 그대로를 담아야 된다. 그럼 원색 없잖아요, 농촌에. 농촌에 원색 없는 걸 그대로 없이 담아서 가면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농촌에 없는 색깔 왜 넣어요? 도시에는 수척하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그리워하면은 농촌 그대로를 갖다 보여줘야 돼. 그럼 원색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예, 맞아요, 대표님. 안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대박 난 겁니다. 이게 그죠?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탄, 예, 산밑의 농원, 그죠? 요 밑에도 산밑의 농원 있잖아요. 이렇게 이 대표님 제가 즉석에서 잡아준 거예요. 산밑에 집 있어가지고 산밑의 농원. 이게 아까 그 알밤 브랜드입니다. 아래에 같은 밤. 이것도요, 이렇게 보면 원색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이것도 한 10년 정도 돼요, 해드린지. 원색이 안 들어갔는데 농부의 진실을 순수하게 표현하다. 예. 지금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은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해야 눈에 띄고요, 편안해요. 일단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색을 단순하게 쓰셔야 돼요. 나는 막 복잡한 구도를 막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큼 대표님은 색깔을 단순하게 가져야 돼. 근데 단순한 그런 그 구도로 갔다 그러면 뭐 한 두세 가지 넣어도 되겠죠. 서너 가지. 그 대신에 색깔의 그런 면적을 비슷비슷한 면적으로 가면 안 돼. 하나 녹색을 많이 갔다면은 조그만 색은 액센트로 조그맣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색을. 근데 색깔도 비슷한 색깔로 비슷한 면적에 여러 개 갔다? 큰일 납니다. 쉽지요, 대표님? 쉬워요, 디자인이고. 쉽고요. 하다가 막 어려우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상희 소장한테 그냥 대표님 원할 때 전화하셔요. 그냥 저는 얘기 딱 들으면 뭐 고민 아니야. 그냥 딱 들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온라인으로 제가 들은 우리 강상규 소장 그 강의를 들었는데 참 좋아요. 근데 내 걸 이렇게 대입하려다 보니까 내 것이 이러이러한 건데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얘기 들어보고 해결책 이렇게 해드릴게요. 쉽지요? 예, 쉽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집 블루벨인데, 이 대표님은 평택에서 따님이 강의를 들었어요. 따님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자기 아버지 엄마를 디자인을 해주고 싶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농가를. 제가 갔는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사는 집으로 간 거, 이제 결혼해가지고 친정으로 간 거지. 갔더니 블루베리를 하우스로 많이 재배하더라고. 근데 이 대표님이 10년 전에 그 묘목을 해서 팔았대요, 묘목을. 근데 이 묘목을 하는 것마다 그렇게 이쁘게 우량으로 아주 잘 됐다네. 그래서 평택에서는 유명이야. 그 10년이 지났는데도 나 묘목 좀 해줘, 고추묘 좀 몇 개 해줘, 이런 분들이 해마다 연락이 온대, 해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은 천부적으로 농부님입니다. 이분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손만 대는 것마다 그냥 막 다 튼튼하게 막 묘목이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묘목 하면은 돈은 벌지만 그래도 이제 하주에서 묘목은 이제 안 하고 블루베리만 해요. 10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10년 전, 10년 됐죠. 묘목 안 한 지가. 그러니까 그때는 블루베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표님 블루베리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제일 먼저 블루베리를 갖고 와서 심어가지고 대량 생산은 자기가 최초로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다 써드렸어요. 좀 하나씩. 잘 안 보이죠? 여기 썼어요. 여기에 한국에서 처음 씨 뿌리고 열매 맺다 이렇게 좀 하나씩 넣어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이게 이름이 뭐냐? 아이고, 이 블루베리가 그 집 블루베리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뷰하다가 막 물어봤죠. 이제 그랬더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면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 블루베리
평택 블루베리는 알아주질 않는데요. 전국에서 가락동 시장 가면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평택 거. 아이 사모님은 그래. 근데 우리 거만 알아준대. 그래서 이 평택의 그 집 블루베리 아유 그 좋아 이런데요. 그래서 그 집 블루베리라고 그냥 통한대요. 그냥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래요? 그럼 그 집 블루베리 괜찮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제가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럼 소장님 이렇게 보더니 그 고상하고 고급스럽지가 않단 말이요. 그러면서 고민 좀 하더니 그냥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디자인을 싹 잡아들여 가지고 상표 출원하라고 했더니 했을 거 아니에요. 상표 출원도 2달 동안 안 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보니까 저쪽 밑에 지방에 무슨 펜션 그집 펜션 블루베리가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그집 펜션 블루베리. 그럼 거기도 그집 블루베리라 이렇게 펜션 빼면 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상표 등록이 안 됐더라고. 출원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하라고 막 2달 전부터 해도 안 돼.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빨리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했대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상표 등록 됐어요. 그집 블루베리 상표 등록 됐고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디자인을 36년 이렇게 해오지만 저희 집 식구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한 거 중에서 2번째,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거래. 디자인이. 자기는 그래요. 좀 유럽 냄새도 나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게 다 이뻐요. 다 이쁜데 우리 식구는 첫 번째, 2번째 막 가는 거래요. 이게 이쁘다고 하는데 이 사모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를 제가 가지러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모님은 특징이 거기 이제 선별장에 가더라고. 오라고 하더니 그래서 보여주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별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구멍인데 수작업 선별해. 구멍이 크고 작은 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큰 건 빠지고 작은 건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간다고 하고 왔어. 그랬더니 소장님이요 그러더라고. 간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파리바게트 사가지고 갔죠. 그냥 박스 들어가니까 빈 박스 전시해야 되잖아. 붙여달라고 하면 또 죄송하고. 평택 가깝잖아요. 세종시에서. 그랬더니 막 쫓아나오더니 블루베리를 갖고 나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딱 보니까 제일 큰 거 고른 거를 요만큼 싸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블루베리 받아갖고 오지 말고 빨리 그거 빵이나 드리고 나오라고 막 박스 막 가지고 얼른 나오라고 그랬는데 사모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수작업을 하냐 했더니 분을 안 죽이게 수작업한대. 우리는 기계로 안 한대. 그러니까 분이 그대로 살아있다네요. 이게 블루베리가. 하우스 해가지고 농약도 안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철학과 자긍심과 긍지와 그런 진솔함을 가지고 이렇게 농업 경영하시면 특품 나올 수밖에 없다. 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표님이 성공하신 것도 하여튼 이게 천부적이에요. 손만 대면 다 이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게 그랬다잖아요. 이뻐 하면 병도 안 걸려요. 근데 고추도 심어놓고 이 새끼 막 하면요 고추 병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쁘다고 하자고. 그죠? 저도 강의하는 저도 이쁩니까? 이쁘게는 안 생겼지만 이쁘다고 해야 돼요. 다 우리 대표님들 다 이쁘고 대표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 다 이쁘다. 그러면 이게 다 우량으로 돼요. 그리고 된다 하면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발목 잡는 거예요. 대표님들 근심 걱정하지 마셔요. 농산물 다 괜찮게 생산하시잖아요. 그럼 디자인만 해결하고요. 블로그 만드시고요. 스티커 인쇄, 포장재 조금 인쇄하시고요. 조금 더 소비자들하고 대면에서 만날 때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전화로도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아이덴티티 하시고요. 그죠? 1년에 다 7가지, 8가지 못 만들으니까 내 정체성을 잡은 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하다 어려울 것 같으면 강상기 소장 거 벤치마킹 하셔요. 들어와서 블로그 와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전시실 한번 딱 보고 가시면은 그 유럽 거, 일본 거, 우리나라 거, 강선호 거 디자인 전시 쫙 돼 있습니다. 지금 오픈했어요. 보고 이제 가서 벤치마킹 하고 가서 응용해서 대표님 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마니 선생님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 바늘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신문에. 바늘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다는데 강상규 소장 내가 뭘 근심할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일어선 거예요. 이 디자인이 실은 배고픕니다. 직업이. 평생 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참 행복하고 기쁜데 내 스스로는 어려워. 그러니까 아르마니 선생님을 우연히 봤는데 바늘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나이 자산 10조 이탈리아 피아첸차에서 23년도인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저 세계 32년도에 태어나서 2차 대전 때 불발탄 가지고 나서 친구들 다 애기들 죽고 자기만 살았어. 그런 그 고난의 시련을 겪고 성공하신 그 아르마니 성공의 비법 뭡니까? 가장 디테일한 것에 정성을 다하라.
옷을 만들 때요, 옷깃하고 소매깃 이런 데 있잖아요. 작은데 세심한 부분 이런 데도 신경을 잔뜩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박스 디자인 할 때도 소비자들,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에다 신경 정성 바짝 들여서 조그만하게 크게 잘 그려서 픽토그램식으로 조그만하게 한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도 정성이 들어가야 돼. 박스 디자인도.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성공한 것은 40년 동안 이 길을 평생 갈 수 있다는 게 성공한 거죠. 뭐 그죠? 예. 그래서 그 집 블루베리도 이 대표님이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는지 아주 뭐 좋습니다. 그래서 분을 죽이지 않으려고 수작업으로 선별을 다 하시는 대표님입니다. 그 집 블루베리, 그죠? 예, 참 좋습니다. 이 협상대추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가. 그래서 충청북도라는 거예요. 보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줌마들이 전화 오면 옛날 설례를 볼 때는 그냥 심심해서 걸고 하지 나한테 일 줄 뿐이 아니거든. 그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30% 입금시키면은 오시지 못하면 제가 직접 간다고. 그때 30% 딱 붙이신 거예요. 포장지엔 제작비. 갔지요? 갔더니 그 대표 농부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저씨가 외삼촌 같아, 시골에. 보은이니까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아우, 우리 식구가 암에 걸려서 다 죽는다고 병원에서 했는데 내가 정성을 이렇게 하고 해서 나섰어. 완치됐어. 의사도 놀랴. 지금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한테 다 일임해 버렸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야, 진짜 시골 우리 저 외삼촌이 많거든요. 시골 외삼촌 같아, 이 대표님이.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름 줬대. 사모님이 블로그 보고 농산물 포장지에 치니까 이제 제가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대추를 팔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뭐 블로그에서 올렸는데 서울 사람이 딱 사더니 그거 2만 원 받아야지 왜 10,000원만 받냐고 하더래요. 자기는 10,000원에 올렸대요, 그 대추를. 요거 봉지 하나에. 그랬더니 2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2만 원. 아, 나는 10,000원 올린 거 그거 또 뭐 고르지도 않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해서 10,000원 받아도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랬더니 그 소비자가 사시는 분이 나이 좀 드셨대요, 전화상으로. 아, 무슨 10,000원이냐고 2만 원 받으라고. 그래서 둘이 막 실경지했다네. 무슨 얘기죠? 거짓말 같죠? 전화 걸어보셔요, 보은 중틀이 여기. 나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때 진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0분을 싸우다가 실경이하다 협상을 벌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00원 손해보고 우리 판매하는 사장님 5,000원 이익 보라고, 손해 이익 보라고 그래가지고 15,000원에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님은 10,000원만 받아도 되는데 5,000원을 더 받은 거죠. 자기는 10,000원만 받아도 된다고 막 했는데 안 된대. 아우, 2만 원 받으라고 막 하는 거 갱신이 15,000원에 협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결 받대야. 그래가지고 15,000원에 팔았잖아요. 그 다음날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 딱 봤더니 어제 그 사람 같더래. 그래 뭐 따지러 왔나 싶어가지고 또 이상하니까 돈을 더 받으라고 싸웠으니까 어제 그 사람이라고 하더래. 내가 어제 대추 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대추 있냐고 물어보더래. 그게 있다고 그랬더니 건대추를 몇십 킬로를 더 사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가지고 택배를 이렇게 다 보내주더래. 리스트 해주더래. 보내달라고. 그러더니 3년 동안 보은 대추 축제 때마다 내려와서 리스트 주고 돈 주고 올라가고 하셨대야.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10년 됐는데 지금은 돈만 붙이고 리스트 준대. 근데 리스트가요, 딱 봤더니 유명한 분들이랍니다. 그 대추 가는 집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도 유명한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기업체 막 고위직에서. 그죠?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고향이 농촌일이야. 그래서 아무리 농촌이라도 이건 너무 싸다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대표님 협상대추 하시라고요. 그래서 협상대추 하니까 했어. 해서 이제 막 디자인 다 작업해서 이제 했는데 센터에 보여준다는 게 보니까 이제 센터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센터 계장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아유, 마음에 안 든다고. 협상대추 좀 딱딱하니까 뭐 고향이 보은 대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득을 했죠,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사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 거라고. 그러면 그 계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그랬더니 아니, 나 그냥 소장님 하라는 대로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6개월 있다가 그 계장님도 무지 좋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좋다고. 그러면서 그날 보은 대추 축제 때 제가 이제 박스를 가지러 가면서 좀 사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아우, 박스 시에서 많이 가져갔대, 이쁘다고. 제가 그랬어요. 개별 농가인데 하나에 100원이나 150원을 더 주더라도 박스 이거 골 안 보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인쇄 사장님한테 얘기 잘 하시라고. 골 보인 거 저희 농가 가면 저희
그 연구소 가면 많고 고라니 부분에 있는 것도 많다고. 그냥 싸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주라고. 그 상품 차이가 엄청 크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이거요, 콜 하나도 안 보여요. 인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얘기하면 여기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기 인쇄서 어디서 했나 몰라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협상 대추하고 협상 홍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또 홍삼은 나중에 아드님이 그러더래야.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농협 다녀요. 아드님이 아빠 일 늘리지 말고 줄이라고 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대표님 홍삼 줄이라고, 영동에 뭐 금산 같은 모르는데 홍삼 줄이라 그랬더니 하여튼 홍삼도 고객이 많아서 소비가 다 된대요. 그래서 홍삼 대추즙하고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그 고객님하고 이렇게 막 협상한 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칠봉산 농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상당히 좋아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계룡살만 박스 나왔죠. 이게 이제 1999년도에 디자인한 건데 이때 이제 디자인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뭐 앨범 단일 품목 1위라고 얘기했죠. 이때요 제가 다 손으로 작업한 거예요. 이거 다 수작업으로. 아우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못해요 이거. 예? 근데 이후에는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1년 전에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지금도 명품이래요. 안 바꿔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원색이 없어요. 밤색하고 녹색, 그린색, 브라운과 그린색으로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친환경 이미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강상규 소장도 이렇게 친환경 이미지를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죠? 저는 디자이너는 맞죠. 그죠? 이걸 봐도 맞습니다. 시각 디자이너. 원색이 없잖아요 21년도에. 우리나라 단일 품목으로 최장수 박스입니다. 이게 랭킹 1위고 판매율 아주 성공한 케이스. 지금 보면 좀 이제 독특하긴 하죠. 그죠? 이렇게 막 복잡한 건 없잖아요. 이게 계룡살만 박스입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제주에서 벌꿀 따라 제주에서 육지로 온 거, 이게 이제 벌꿀 화분입니다. 예, 박스. 이거는 이제 청양의 구기자한과, 여기도 강의 듣고 했는데 이것도 상표 등록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구기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기자 막 열리고 이렇게 해서 구기자한과 구기자 누룽지한과에서 인정한 게 있는데 이것도 우체국 택배를 해서 막 히트 쳤습니다. 그 뉴스 보면은 추석 설날에 이거 CG를 보냈대. 공장 불가동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인정 한가가 아니었어요. 다른 한가인데 제가 인정 이제 정도 많어. 여기 어머니 하면 정도 많고 그래서 인정한가 좋잖아요. 다른 건 인정을 못한 한가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길 가다 보면 한과집이 쫙 많아. 구기자 한과가. 근데 이제 구기자 누룽지 한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드셨고 하여튼 뭐 성공했습니다. 이거 엄청 팔았어요. 예, 상표 등록도 되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인정한과 이거는 제가 도안한 거고 그죠? 한과 이름 도안한 거고 저쪽 구기자는 이거는 캘리그라피를 쓰고 이렇게 칙칙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꽃다운 여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그맣게 이제 그 전시관에서 이제 저기 하는데 만든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홍보하면 안 되고 시골집 벌꿀도 옥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님이 그 서울에 근무하시는데 대기업 부장님이십니다. 좀 젊으신데 결혼하셨고 가정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요. 그래 가가지고 시골집 벌꿀이라고 해줬어요. 이 시골집 벌꿀이 또 상표 등록도 없고 이게 또 독특하더라고. 거기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닭들을 풀러놓고 밤에 오면은 밥에 닭들이 와서 여기 어깨에 와서 앉는데야.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어. 옛날에 고라니가 와서 마당 앞에서 새끼 낳고도 많이 갔대.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집이. 그래서 시골집 벌꿀 했는데 아주 그 스토리를 담아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여기는 쇼핑백까지 다 하시고 아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해드린 거예요. 올해 해드린 건데 이렇게 먹색으로만 이렇게 무채색으로만 이렇게 디자인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명품의 일환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이것이 그 칼라로 됐다고 하면은 이 벌꿀 안에 있는 제품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이것도 지금 먹색에다가 여기 저기 그 요 끈 있잖아요. 친환경 이 끈, 이게 야자수 그 끈하고 이게 저 한지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색깔이요. 벌꿀부터 하면 이것도 네 가지예요. 하얀색, 벌꿀색, 이 노끈색, 검정색, 그죠? 네 가지 색깔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원색을 집어넣어 봐요.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 디자인이나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제품을 살리는 보조적인 역할로 해야지 제품을 압도하는 화려한 박스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대표님들 잘 기억하셔요.
박스가 딱 볼 때 안에 있는 제품이 끝날 때 제품이 우중충하고 박스가 화려하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디자인. 이제 아르마니 선생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 패션 디자인이 돼야지 패션이 사람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사람보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도 패션처럼. 그래서 이 포장 디자인은 그런 제품의 안에 내용물의 색깔도 있고 컬러도 있고 그것을 압도하는 그런 그 화려한 원색의 디자인이 들어가면, 그래서 원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먹색 1도로만 잘 잡고요. 이렇게 해도 명품이 됩니다. 레이어만 잘 잡고 하면은. 예. 이것도 이제 소담미소인데 이 장윤대 이 대표님은 이제 대기업에서 그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된장 막 했는데 이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그 소담미소라는 브랜드, 소담식품인데 소담미소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서 제가 다 디자인을 켈리로 저걸 써드리고 디자인도 다 해드렸는데 켈리만 저한테 와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자문만 이제 무료 자문을 많이 해드렸죠. 해서 이제 뭐 지금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전주 2019년도에 전주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제품상하고 디자인상 수상했어요. 이 대표님이. 그러면서 뭐 전국에 코엑스나 이런 데 막 남원 대표로 나가시고 남원에서는 유명 브랜드로 됐습니다. 그리고 뭐 판매도 많이 되시고 지금 죄송하지만 뭐 워낙 실적이 좋고 그렇게 잘 하시니까 뭐 지원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지금 뭐 몇 억 받아서 지금 공장 시스템을 다 진다 그러는데 정부 지원도 받고. 그래서 아주 이 대표님이 저한테 한 15번을 오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우는 사람 저도 한 번 더 준다고 막 와서 괴롭히고 막 하면 나는 힘들지 모르지만 대표님들은 뭔가 가져가시거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열정과 추진력이 있으시면 좋아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열정이 없고 추진력 없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루어질 확률이 없어요. 자꾸만 가서 막 우리나라 속담 다 맞는다니까요. 우는 아이 저도 한 번 더 준다고. 대표님들이 막 나 귀찮게 하면 대표님들은 좋아하죠. 나는 피곤해도. 이 대표님 막 15번 왔어. 뭐 가끔 그거 만드는 거 주시고요. 쌀도 먹으라고 20kg 보내주고 이랬지 내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것만 소담미소 글씨만 써주고 그 이후에 15번 왔을 때. 저도요. 할 만큼 하고 우리 농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열정이 있으면 그게 돼. 저도 기뻐. 대표님이 성공해서 대표님 브랜드가 성공하면은 강상규 소장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대표님이 성공하면 내가 그만큼 나도 그 지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문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지. 대표님만 성공하고 나는 제자리다 안 해줘요. 누가 해줘요? 못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잘 되는 길이 제가 잘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표님들하고 저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죠? 예. 이 소담미소도 남원의 소담식품인데 대단합니다. 지금 청국장, 화음부터 해서 된장, 고추장, 참기름, 참깨 막 다 생산합니다. 그런 종류만. 예. 성공하셨어요. 이 대표님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카톡 받았어요. 공항에서. 박람회에서 식품 박람회 전주에서 작년에 제품상하고 디자인상 탔다고. 이뻐요. 예. 여기도 거의 무채색으로 했습니다. 이 콩밤매는 아줌마 된장도 칠갑산에서 청양에서 강의하고 들으신 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대표님은 이 스티커만 했어요. 박스도 안 하시고. 좀 아쉬워요. 제가 많이 아쉬워요. 예. 이 라벨도 하고 다 했어요. 이거 뚜껑까지 이거 다 이쁜데 박스 안 하시고 리플렛도 아마 내가 볼 때는 하셨나 모르지만 이 당시 이것만 하고 팔으셨어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청양에서. 좀 아쉬워요. 조금. 그죠? 이것을 디자인을 다 해서 아이덴티티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좋은 건데 디자인 잘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농업방송에 나올 때도 그 작가가 세 분인데 이거 꼭 갖고 오라가더라고. 이거 이쁘다고. 그냥 이거 놓고 농업방송 강연할 때도 그 뒤다 놓고 이게 많이 화면 비춰줬어요.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대표님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하니까 이게 막 감각이 없어. 이게 내게 지금 좋은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도시에서 사는 거 관찰해보면 쉬워요. 그 사람들 원색만 보죠. 맨날 차 소리 시끄럽게 보죠. 뭐 이런 거 다 따져봐봐요. 고향 그리워하면서도 못 가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고향을 담아주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시골다움을 담아주는 게 아니라 시골다움을 담을 때 세련되게 담아줘야 돼요. 고급스럽게. 시골다움을 시골다움으로 끝내면 안 돼요. 시골다움을 담을 때 디자인은 세련되고 감각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줄 때 양면성을 딱 충족시켜줄 때 소비자들은 구매료해지고 명품으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부안 가서 강의했을 때 이것도 오래 한 겁니다. 이 사모님 너무 좋아하셔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무지 좋다고 그러죠. 제가 이거를 차를 끓여서도 먹고 이거를 이제 내가 아예 결제 받을 때 몇 박스를 샀어요. 좋아서. 제가 이거 집에서 먹어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 먹을 때부터 아까워. 인쇄도 잘 나왔고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뜯으면 내버려야 되잖아요. 안에 거 먹으면. 아우 이게 너무 이뻐서 내가 이거 뜯어서 먹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파요. 너무 이뻐. 물론 전시 잘 돼 있죠. 그죠? 상당히 단순하고 세련됐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해풍촌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했는데 부안 앞바다에 곰소 앞바다에서 이게요. 해풍 바람에 무기질이 해풍 바람을 맞아가면서 크는데 해풍에 무지 좋은 그 성분이 많이 있어요. 병균도 죽이죠. 식품도 강하게 해주죠. 영양 성분도 있죠. 그래서 해풍촌 그 노루궁뎅이 버섯에서 이렇게 바다 그 파도도 넣고 여기에다가 그 바다 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해풍촌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딱 넣었어요. 여기다가 영어로도. 그리고 여기다가도 부안이라고 영어로 딱 넣어서 세계인들이 왔을 때 이것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먹어도 이게 명품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도 이제 해썹 마크 받고 다 됐습니다. 이것도 이 뒤에 일부러 앞에다 안 넣었어요. 뒤에다 다 넣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련되게 딱 해서 판매하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예. 다 이게 무채색이죠. 무채색인데 여기 색깔이 하나 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여기 브라운 색깔이 하나 딱 들어갔고 먹으로 됐고 이거 다 그린 거예요. 손으로. 예. 자 이것도 너무 좋아하셔요. 부산에 가면 이제 천마 도예숲이라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 재활복지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규모 커요. 막 대학교 캠퍼스 같이 막 커서 5층에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무지 큰데 이제 인터넷을 보고 저한테 의뢰를 했더라고. 그래서 3대를 거쳐서 아버지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머님과 같이 경영하시는데 이 따님이 뭐 너무 좋아요. 그 해운대 앞바다를 딱 보면서 등대도 있고 앞에 다. 그래서 제가 꽃피는 등대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에서 바닷가에서 중증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피는 등대에다 파도와 배와 등대와 갈매기와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디자인해주고 영어로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엉차 세트를 만들었는데 세트 여기 인쇄 다 했어요. 박스 테이프까지.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요. 이것도 디자인이 상당히 시플하면서도 눈에 띕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거 모여낸 청경채죠, 그죠? 예, 이 박스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흑토자 해서 자 경제적인 실속 포장재. 경제적인 실속 포장재는 이제 이렇게 스티커만 가지고 방산시장에서 용기나 박스를 사서 이렇게 낱개로 100개, 10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능 기부해 드린 건데 공주알밤 누룽지 저것도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특허청 들어가시면은 제가 재능 기부해 드린 거예요, 그죠? 공주알밤 누룽지 곰나루 이게 있는데 이것도 곰도 있는데 이게 공주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것이 뚜껑하고 이게 상표 등록이 된 겁니다. 이거 다 글씨 제가 이제 다 써드린 거죠. 재능 기부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이것도 이제 그 함안에 이제 한평에 있는 건데 이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신데 이분도 재능 기부를 해서 용기하고 저거만 낱개로 사고 스티커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팝니다. 이 대표님도 상당히 그 열정으로 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한평에서 엄청 팝니다. 이 대표님. 지금도 이제 자기가 지금은 농사 짓지요. 농사 짓기 전에 귀농해서 처음에 1억을 팔았대요. 매출. 그래서 그 한평에서 다 안 좋은 소문이 났답니다. 1억을.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전자상거래 이 컴퓨터 아주 전문가라 대기업 강의도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밴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팔아요.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땅도 사서 작두콩이고 여러 가지 농사 지면서 하십니다. 처음에 농사 안 짓고 1억 5천인가 팔아가지고요. 처음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담 얘기를. 저 대표님 처음에 막 사기꾼 소리 들었다고. 그러니까 워낙 잘 팔으니까 농사도 안 짓고 남이 이제 유통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그건 아니고 워낙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이거 재능 기부를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이것도 이제 박스에다가 실크 인쇄하고 이제 저렇게 파우치 봉지 사고 저거 스티커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작은 양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꼭 많이 인쇄할 필요는 없지요, 그죠? 이건 제가 이제 하나씩 농촌에서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집에서 써서 이렇게 기념으로 붙여놔서 몇 개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전시되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그냥 인쇄해서 집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저렇게 해서 팔아도 됩니다. 대량 생산이 좀 어렵겠죠, 그죠? 다 수작업이니까. 자, 완성도 높은 디자인, 차별화로 소비자를 다시 찾게 만든다.
뭐 일본의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오자사 양갱 가게입니다. 여기 보면요, 저번 넥타이 맸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뭐 시간이 뭐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 평에서 42억 파는 오자사 양갱 가게, 인터넷 들어가면은 블로그 많이 뜹니다. 아마 제게 1위로 뜰 수도 있어요. 제 것도 1위로 많이 떴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된다 몰라도. 여기가 제가 직접 가서 사고 1등으로 줄 서서 새벽 1시에 양갱도 1번 번호표 받아서 제가 양갱 샀습니다. 50명에 한정해서 파는 양갱.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모나카하고 저거 두 개 파는데, 그 양갱은 못 사요, 보통 줄 안 서면. 근데 모나카는 이제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모나카를 파는 거지. 모나카가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천년을 살아간다는 영지버섯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려요, 그죠? 천년을 살아가는 건강식품 모나카에서 이렇게 하고, 자세히 인터넷 들어가면 내용이 쫙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을 오래 못 드리고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오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300년 된 그 일본의 젠카시온인가요? 젠카시온. 여기에 그 쇼핑백 포장재입니다. 이것도 아이덴티티가 잘 돼서 모든 포장재의 완성도가 100%입니다. 명품이죠. 뭐 300년 정도 왔으니까, 그죠? 이것도 디자인이 심플하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의 먹색 무채색으로 만됐는데, 이것도 일본의 제가 이세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도쿄에 이세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디자인이 참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대표. 이건 딸기잼인데 이거 하나 사면서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일본의 그 오모테산도 힐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명품 거리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고객이 많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한번 일본 뭐 때문에 노일본 때문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저걸 딱, 저기도 한 130년 된 여기 그 가게입니다. 잼을 딱 샀는데 그 나이 드신 이제 한 3대 되겠죠. 2대나 3대, 4대. 딱 이렇게 보면서 유효기간을 몇 번 얘기하셔요. 걔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상품을 딱 사면 백화점이든 어디든 유효기간을 딱 기억을 시켜줘. 이때까지라고. 너무 친절하죠, 그죠? 매너가 너무 좋습니다. 유효기간도 잘 보이게 찍어놓고. 그러면서 포장을 저거 딸기잼 하나에 저거 다 들어간 겁니다. 스티커 바르고 박스 넣고요, 명함 넣고요, 리플렛 넣고요, 영수증 넣고요. 감동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또 찾지요, 그죠? 걔들의 그 장사 수완이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소담미소의 2019년 전주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제품상 디자인상 탄 이게 그 소담미소의 그런 그 디자인입니다. 포장 디자인 잘 돼 있어요. 이 대표님 열정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포장 디자인 하나하나 저한테 자문 받고 가서 디자이너한테 시키고 또 갖고 오면 또 고치고 막 해서 완성됐는데 끈기가 있어요. 15번 정도 왔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무료 자문 받고 간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갖고 와서 제가 샘플 다 전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해요, 열정이 대표님. 성공하셨어요. 아까 콩밤매는 된장, 그죠? 또 나왔네요. 브랜드 상표 등록 요령.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계룡산 알밤이라고 해서 이제 안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계룡산 알밤이 중간에 있고 앞뒤로 글씨가 가죠? 이건 상표 등록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상표 등록의 실효성 같은 거 볼 때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상표 등록을 위한 상표 등록을 할 것이냐, 브랜드를 진짜 브랜드다운 상표 등록을 할 것이냐, 이런 건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건 이상수 알밤, 이제 대표님이 이상수예요. 여기 저기 계룡산 알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표 등록을 하나 해드렸어요. 밤 미국하는 건 똑같고. 공주 알밤 누룽지 이거 상표 등록 된 거죠, 그죠? 글씨를 그림화 시키면 상표 등록이 되기가 유리합니다. 이것도 상표 등록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꽃감빵, 상주식 꽃감빵을 제가 이제 수주 발주 받아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진행을 해서 했는데 포장 디자인 2개하고 로고하고 다 상표 등록 다 제가 시켰어요. 100%. 이것도 이제 꽃감빵이라 저렇게 꽃감 나무 가지에다 저렇게 글씨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글씨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 등록할 때 그림화 시키면 돼, 대표님들. 이렇게 글씨 밑에다가 하나 글씨 이렇게 쭉 한 획에다가 뭐 이렇게 그려, 열매. 아까 구기자 누룽지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하면 상표 등록 됩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 될 때 고민되시면 저한테 자문 받으시면 되고요. 그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된 거예요. 이 숲과 호세놀 유기농 체험교육농장인데 여기는 한 10년도 넘어요. 이 대표님의 농장을 저렇게 다 해서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상표 등록 된 거예요. 당진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 대표님 익산에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전기 사업으로 아주 부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진에서 땅 사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래됐어요. 한 10년 상표 등록된 겁니다.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아까 제가 재능기부 해드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게 이게 상표 등록된 거예요. 이제 이 캘리그라피가 상표 등록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적용할 때 박스나 명함이라 이런 데다가 크게 넣으면 안 돼요. 보통 대표님들 캘리그라피 자문 받은 걸 가지고 박스 중간에다 크게 박는다고. 그러면 이 단점밖에 안 보여요. 이 캘리그라피의 단점이 지저분하고 심란해요. 잘못하면은 고급스럽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작게 넣고 어느 정도 위치에다 레이아웃을 잘 잡아서 넣고 폰트랑 같이 섞어서 넣으면 상당히 이뻐요. 영어나 한글이나 폰트체랑 같이 섞어야 되고, 캘리그라피 100%를 가지고 크게 박는다? 안 한 것만 못하지요. 폰트 넣은 것만. 그러니까 대표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캘리그라피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캘리그라피를 넣을 때 옆에다 폰트체랑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다 대비돼서 넣으면서 전체적인 면적에다 어느 정도 좀 작게 이렇게 넣을 때 그게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쁘지, 이 캘리그라피 글씨 이쁘다고 면적에다 막 꽉 차게 넣는다든지 하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재능기부 받고 디자인 하실 때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자문을 그래서 몇 번 소단미소처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명품 돼요. 소단미소가 글씨만 저한테 써간 분이에요. 소단미소만 돈 주고. 포장 디자인 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무료로 다 하신 거잖아요. 자문 받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도 절약되고, 그죠? 이 100년에로 이제 세종시 조치원 복숭아 브랜드 상표 등록 됐어요. 제가 세종시 거 옛날에 13개 제가 다 했잖아요. 그죠? 한 5년 전에 했나요? 예, 상표 등록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서천의 브랜드인데 상표 등록 된 겁니다. 이것도 다과로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상표 등록 된 거고. 이 소담식품에서 이렇게 상표 등록이 안 됐어요. 글씨만 넣으니까. 비슷하고 하니까 특허청에서. 그래서 특허청에서 그러더래. 우리 대표님 여기다 아무거나 그림 하나 그려오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표님 빠꾸 맞아서 여기다 이게 글씨 자기가 그냥 그렸대요. 펜으로. 그래가지고 했더니 상표 등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대표님들 글씨만 가지고 상표 출원하려고 하지 마요. 어려워요. 그림을 넣는다든지 글씨를 그림화시키면 상표 등록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되셨죠? 예, 그러고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강상기의 캘리그라피는 사람이다. 이거 상표 등록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도 이제 뭐 개발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개발했는데, 그래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사람 인자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 상표 등록 된 거고. 자, 이제 여기에서 상표 등록이 된지 안 됐나, 여기 이제 네이버 특허 정보대 키프리스 위에다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된 거 안 된 거. 자, 실크 인쇄 포장 박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귀를 가지고 저렇게 고슴도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미관상 보기 좋게 화초로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걸 제가 폴란드 가서 이제 저거를 사왔어요. 사와서 이제 저렇게 키웠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죠? 농산물로 먹는 것을 떠나서 저렇게 보는데 스토리를 담아서 보는 거에 주안점을 둬서 상품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실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옛날에 우리 대표님들 황영조 씨 잘 알죠? 올림픽서 마라톤 금메달 딴 황영조 씨. 이 황영조 선수도 그 옛날에 마라톤 할 때 그 코치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나? 아주 그냥 막 마라톤 그 100리를 뛰잖아요. 49점. 100리를 뛰면서 막 하다가 호수가 나오면요, 그냥 빠져 죽고 싶다고 했대요. 막 얼마나 이 마라톤이요, 사람 진짜 피말려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코치를 막 때리고 싶대. 막 그냥 막 호랭이처럼 악마처럼 막 하니까 이 마라톤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황영조가 그러다가 그랬대요. 막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그러더래. 어느 날 갑자기 코치가, 영조야, 네가 월계관을 쓰는 모습이 보인다. 네가 1등으로 들어온 모습이 보인다. 이 얘기를 황영조 선수한테 딱 얘기를 했대요. 와. 거기서 바르셀로나, 제가 바르셀로나 가봤잖아요.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그 스페인 그 경기장 옆에 가면요, 황영조 바이에톨에다 황영조 이거 조각을 해놨어요. 마라톤 1등 됐으니까 금메달. 영주야, 네가 월계관을 쓰는 모습이 보인다. 네가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바르셀로나 경기장에서 보인다. 내 모습이. 그 얘기가 딱 그 말이 떠오르더래. 막 뛰는데 올림픽에서. 그래서 자기는 1등으로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막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
나한테 이렇게 그 힘든 고난과 고통도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코치의 그 훌륭한 능력, 지도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황영조가 이렇게 1등도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위기도 있고 힘들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로 넘어가고 인내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근본을 우리가 갖자. 그것은 뭐냐? 우리 대표님들 농사 짓는 땅, 밭, 대표님 얼굴 똑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밭, 텃밭 모양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표님만의 독특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명이면 100명 대표님, 10,000명이면 10,000명의 대표님이 상담을 해도 저는 두렵지가 않다. 대표님의 고유한 특성, 대표님다운 자기다움을 저는 눈으로 보면서 찾아낼 수 있다. 현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저도 찾아낼 수 있듯이 대표님도 가만히 내 자신을 밑바닥을 가까이를 보면 나와요. 대표님을 멀리 보는 거요. 가까이 보면 나만의 특징, 자기다움을 찾아갈 수 있고, 그거를 찾고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이자. 그것이 대표님들의 고민하는 솔루션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누구든지 대표님만의 장점과 특징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다 산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표님들이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힘드신 게 있으면은 오늘 강의를 좀 기억하시고 강상규 소장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좋은 옥토, 애리조나 선빌리지가 최고가 아니고 대표님이 지금 사는 이 자리가 최고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대표님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이 강상규 소장하고 앞으로 윈윈하시면서 이렇게 소통하셨으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고 경청해 주신 우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불편했을 텐데 정말 교육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방송마다 이제 댓글로 출석 체크를 확인하는데요. 제가 밴드 리더라서 이제 현재 누가 들어왔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출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변화하는 농업시장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입니다. 부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